예, 얼핏 생각해도 양쪽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이럴 땐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를 해야겠죠.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스쿨존의 속도 제한 자체가 생긴 건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해지자 이 심야나 새벽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예,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까지 30km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도로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운전자의 집중도가 낮아져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데 오히려 소홀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스쿨존 운영 시간이구나. 그래서 집중을 하고 나가고 나머지 시간대는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학생이 다니지 않는 일요일, 또 밤 10시, 12시 이럴 때도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비교적 교통법규가 엄격한 나라들도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보행할 때나 미리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요. 표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 일부 지역과 호주에서는 이렇게 스쿨존 시간대에는 깜빡이 등을 켜둡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이 시간대에 추월도 금지합니다. 또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스쿨존에 일단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간대별로 보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등하교 시간대보다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밤 시간대 사고 건수도 등하교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이 저녁 늦게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속도 올려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서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는 속도를 좀 낮춰주면서 보다 더 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드러눕는 이른바 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이 퍼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나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보다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법 때문에 생긴 선의의 피해는 줄여주고 반대로 그 공백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